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중국 공산당은 780여 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169개의 부동산 기업이 파산하고 10개의 상장 부동산 기업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파산한 부동산 회사 수가 무려 1660곳을 넘어서 수치가 충격적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섬서성에 1000억 위안 규모의 부동산 거대 기업이 붕괴했습니다. 서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방금 내가 뭘 봤는지 아세요? 한때 섬서성에서 위세를 떨쳤던 동령그룹이 자산 1000억 위안 이상이고 5가지 주요 부문에서 사업을 했지만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동령그룹입니다. 그들의 서북 본부는 이제 외로운 간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때의 영광은 이제 초라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동령그룹은 우리 지역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동령그룹에서 일한다면 정말 엄청난 자랑거리였죠. 사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붕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항대, 융창, 벽개원 같은 최고 수준, 최대 규모의 부동산 기업들조차 줄줄이 디폴트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 부동산이 건설되지 않아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공사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채도 상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소 2조 위안 이상의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은행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전부 채권자들의 돈입니다. 지금 그 채권자들조차 금융의 수렁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예를 들어 항대와 계약한 사람들이 돈을 줬지만 지금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천 화발리의 사장이 수십억 위안의 빚을 지고 건설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 조산 출신의 재벌은 한때 350억 위안을 소유했던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의리가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기업 문화도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그는 자발적으로 차액을 감당하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엄청난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채와 꿈, 현실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부채 35억 위안을 초과한 산동성 남해그룹이 파산구조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인플루언서 부회장 안영도 벌써 1년 동안 SNS 업데이트를 멈춘 상태입니다. 남해의 건물은 높이 솟고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거 무한한 영광을 누렸던 산동동형 남해그룹은 호텔 사업을 시작으로 점점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 해남 직매에도 블루오션 호텔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해그룹의 부채액이 35억 위안을 초과하며 부채율은 무려 10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023년 이후 약 40개의 A주 기업이 다양한 이유로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장 폐지된 부동산 기업만 16곳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원국제, 다발부동산, 대당부동산뿐만 아니라 실력홀딩스, 남광발전, 송도주식, 가계성, 태화그룹, 양광성, 삼성홀딩스, 중천금융, 미호취업, 월태주식, 심천천지, 남해홀딩스, 간연화국제 등 수많은 부동산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기업들은 혹시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예전부터 많이 봤던 브랜드 아닌가요? 이제 상장 폐지가 일상화되는 구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부동산 회사 사장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불을 쌓는 방식 자체가 원래부터 도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토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20%의 이익을 내면 50%를 원하고 50%를 벌면 80%를 탐하고 심지어 200%의 이익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게 말하면 경험 부족입니다. 그저 돈만 쫓다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이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바로 집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가장 비참한 하우스 푸어일 겁니다. 2020년 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나는 집값이 계속 오를까봐 두려워서 300만 위안짜리 106제곱미터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30만 위안 이상을 썼죠.
그런데 지금 가장 비참한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집값이 폭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평당 29,000위안에 샀는데 지금 21,000위안도 안 됩니다. 즉 집값이 200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은행에 200만 위안을 대출했습니다. 지금 내 집이 200만 원에 팔린다고 가정하면 나는 지금 은행에 200만 원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집을 팔면 지난 2년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허사가 되고 90만 위안의 계약금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제 집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바로 집을 산 겁니다. 2018년에 160만 위안을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평당 가격이 2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평당 6천 위안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예전에 160만 위안에 샀던 집이 지금 거래 가격이 60만 위안에 불과합니다. 즉 100만 위안 손해봤다는 겁니다. 집값이 60%나 폭락한 거죠. 그런데도 나는 은행 대출이 100만 위안 넘게 남아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갚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빨리 팔아버려야지 라고 쉽게 말하는데 내가 안 팔고 싶어서 안 파는 줄 아십니까? 지금 누가 사겠어요? 2022년에 400만 위안을 들여 구매한 집이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동관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저희는 집값의 30%를 계약금으로 내고 208만 위안을 대출받아 현재 이 중고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방 3개, 거실 2개, 욕실 2개짜리 집이었고 막 이사 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이나 절망스럽습니다. 동관에 사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집값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요. 저는 지금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래도 동관의 집값이야 라고 되뇌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미 집값이 폭락해 계약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계약금 비율도 15%까지 낮췄지만 2022년에 집을 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대 집값이 적어도 40%는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고점에서 집을 떠안은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집값 하락의 결과는 중국의 각 가정당 평균 43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최근 한 외국계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중국 주민들의 재산은 이미 18조 달러, 총 106조 위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억 인구를 기준으로 가족당 평균 3명을 계산했더니 각 가정당 평균 43만 위안의 손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다릅니다. 해당 기관이 전국 14억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농촌 가구와 아직 집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구매자 그룹의 실질적인 손실 규모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전국 주택 구매자 그룹인 1억 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중국 내 주택 구매자 1명당 평균 손실액이 거의 100만 위안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값이 2만 8천 위안에서 9천 위안으로 폭락하면서 3대에 걸친 가족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구매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집값은 제곱미터당 2만 8천 위안이었고 130제곱미터짜리 집을 364만 위안에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유지보수비기금을 포함해 총 370만 위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117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이 위치한 곳은 대창 어경남만인데 현재 120만 위안에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알아보니 같은 단지에 거주하시던 한 이웃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12층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가슴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네티즌은 이 생을 마감한 35세의 중년 남성은 원래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이후 실적 문제로 해고됐습니다. 그 후 노점상을 하거나 보안 요원으로 일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계속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대출 때문에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집을 살 때는 평당 약 2만 위안으로 총 200만 위안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당시 대출금만 해도 거의 100만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집을 내놓고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집은 팔리지 않았고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그에게 제시한 가격은 약 80만 위안 수준이었습니다. 즉 200만 위안에 샀던 집이 100만 위안 넘게 폭락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12층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정말 집을 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2020년에 이 집을 산 것이었습니다. 총 가격이 263만 위안이고 계약금으로 83만 위안을 냈으며 180만 위안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7,200위안을 갚아야 했고 4년 동안 거의 50만 위안을 상환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갚은 금액의 대부분이 이자였고 원금은 겨우 10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같은 단지에서 150만 위안의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20에서 30만 위안을 더 보태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4년 동안 저는 무려 160만 위안을 손해본 셈입니다. 저는 이제 대출 상환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4월에 집을 샀고 당시 계약금으로 약 40만 위안을 냈습니다. 총 집값은 120만 위안이었고 78만 위안을 대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 넘게 매달 4천 위안 넘게 갚아왔고 총 30만 위안을 상환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원금으로 갚은 금액은 10만 위안도 안 됩니다. 결국 제 계약금 40만 위안도 사라졌고 지금까지 갚은 30만 위안도 날아갔으며 게다가 집 인테리어와 가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심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심천의 중고주택 매물수는 이미 20만 채를 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새 아파트의 경우 일부 소유자들은 아직 집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미 팔겠다고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천에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과연 이 집들이 팔릴 수 있을까요? 또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특히 몇 년 전에 높은 가격의 집을 샀던 사람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중지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중공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무려 780여 건이나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동산 기업이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구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제해야 하는 대상이 부동산 시장인가요? 부동산 시장이 진짜 구제가 필요한가요? 사실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자본가들이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낮은 소득에 시달리며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 중에 정말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계약금을 30%에서 20%로, 2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계약금을 낮춘 걸까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의 목을 조이는 끈을 더 느슨하게 해놓은 것뿐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던 끈은 이제 더 낮게 내려서 결국 모두를 같은 운명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거나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부추들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부동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추들, 즉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추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상일 뿐이에요. 그들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떠들지만 정작 자신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부추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려는 속임수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의 현상을 발견했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것처럼 많은 이른바 전문가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구호를 크게 외치고 있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서민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몇 년 전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을 때 그때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때는 다들 뭐 하고 있었나요? 매일 호텔에서 샤워하고 노래방에서 즐기고 그런 멋진 생활을 했던 사람들. 당신들이 외치는 구호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집 개가 짖는 소리를 듣는 게 더 낫겠네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구제 조치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025년 중국의 주택 가격이 5% 하락하고 신축 주택 판매 면적이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심천의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심천의 집값 하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남산 핵심 지역에서는 한 개발자가 한 달에 가격을 3번이나 내렸어요. 228평 규모의 집이 한 달 만에 1,000만 위안이나 손해를 봤죠. 집값은 8년 전으로 돌아갔고 12만 위안 하던 집이 3만 위안대로 떨어졌어요. 누가 남산 핵심 지역을 사고 싶지 않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소유한 100만 위안 이상의 집이 나중에는 30만 위안에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예측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중국의 집값은 향후 2년간 추가로 20%에서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27년 말에는 현재 100만 위안이 넘는 집이 30만 위안에도 안 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평당 1,000에서 2,000 위안 하는 집이 거리에 넘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공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집을 공짜로 줘도 안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시들 흑강처럼 수만 위안짜리 아파트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축소는 바로 가계 자산의 축소의 원천이며 이러한 자산 축소는 기이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북경과 상해에서 나타나는 소비 축소 현상이라든지 최근 2년간 갑자기 유행한 조기 대출 상환, 그리고 올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품 가격 전쟁 등이 그 예시입니다. 어제 저는 한 세차장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차장을 2개 운영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차마 집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곧 설날인데 장사가 잘 되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은 사람들이 세차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오늘 운전하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이때까지 한 번 세차했더라고요. 2번째지만 새해 설날이 다가오니 세차해야겠어요. 제 아내는 우리 집 셋째 아이를 데리고 자주 그룹 모임에 가서 다른 여자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며 체제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상부의 데이터 통계를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보면 온주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쇠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오후 3시 방금 모든 직원을 해고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8일 이전에 모든 급여를 정산하고 밀린 공과금과 월세 직원급여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대략 50만 위안 정도 되죠. 반 시간 전 저는 2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장사가 이 정도로 한산해졌나요? 지금 정고 12시쯤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2층, 3층. 작년 인파, 올해 상황.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